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케빈입니다. 이번에 서울대학교 채용 진행 중에 있죠. 행정직 분들도 10명 이상 뽑고 이번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인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대학교 이번에 어떤 자기소개서 문항을 냈을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특이한 것은 1번 문항에 가치관과 성격이 있어서 1-1부터 1-5까지 5개의 문항으로 나눠서 20자에서 50자 이내로 간단하게 작성을 하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1번. 지원자를 하나의 키워드로 표현하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함축적인 의미가 있겠죠. 사회적인 현상에 있어서 저는 어려울 때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좋고 저는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좋습니다. 아니면 융합, 화합, 시너지 이런 부분으로 간단한 단어 형태로 표현해도 좋으니까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생각했던 거를 간단하게 쓰시고 그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 지원자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강점은 직무랑 관련된 거를 적으셔도 좋고 소통이랑 관련된 거를 적으셔도 좋습니다. 그 중에서 원하는 것을 작성하시면 되고요. 자, 3번, 지원자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약점을 작성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은 약점 같지 않은 약점을 적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진짜 위험합니다.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 사람의 약점을 보고 이건 약점이 아닌데 라고 느껴버리면은 나에게 뭐 숨기고 있구나,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약점 같지 않은 약점 말고 내 진짜 약점을 작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부분이 작성이 어려우시면은 하단에 오픈 채팅 들어오셔가지고 저랑 소통하면서 같이 이야기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4번,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은 무엇인지 작성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건전한 게 좋습니다. 드라이버가 돼도 좋고요. 운동이 돼도 좋고요. 친구들하고 소통한다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이 부분은 그 전에 말씀드린 운동보다는 후순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폭식을 한다, 잠을 잔다 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5번, 대인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부분은 무엇인지 말씀해 드렸습니다. 이거는 아무래도 소통이고 경청이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고려해 본다 이런 부분이 되겠죠. 다른 사람을 위해 주는 그러한 말을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소개서 문항을 보겠습니다. 2번, 서울대학교 지원 동기와 입사 후에 담당하고 싶은 업무 및 향후 성장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달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문항은 지원 동기랑 입사 후 업무 수행 계획도 같이 있는 겁니다. 자, 이직하신 분들은 이직 사유를 반드시 포함해달라고 했는데 첫 번째 지원 동기는 서울대학교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서울대학교 교직원, 즉 서울대학교 이제 임직원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우리나라에 대학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다른 대학교가 아닌 왜 서울대학교를 선택했는지 이거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나 현재 서울대학교가 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분석이 필요한 그런 문항입니다. 그리고 지원 동기를 토대로 내가 앞으로 서울대학교에서 어떻게 근무를 할 건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은데 뜬구름 잡는 거 말고 현실적으로 인사 담당자가 나를 봤을 때 이 사람은 진짜 입사하게 되면은 이렇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직무 수행 계획이면 가장 좋습니다. 3번, 지원 분야에서 요구된 역량을 갖추기 위해 본인이 해왔던 노력이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본인이 해당 직무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작성해달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20자에서 700자 사이로 작성을 하는 거네요. 지원 분야에 있어서 직무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니까 직무에 대한 성장 과정입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죠. 나의 직무에 관련된 경험이. 그래서 직무와 관련된 나의 성장 과정, 직무가 어떻게 자라왔고 어떻게 배우게 됐고 어떻게 숙련을 해왔는지 그런 부분을 작성해 주시면 좋고 이게 현재 서울대학교의 어떤 직무랑 잘 매칭이 된다라고 엮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그런 엮는 과정에서 서두에 말씀드린 내가 이 직무를 배워왔고 어떻게 숙련을 했는지 그거를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뒤에 따라오는 것도 스무스하게 진행이 되겠죠.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3번, 팀워크 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본인이 어떤 역할을 수행했으며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의사소통 능력이고 개인이 아닌 팀 단위로 소통하는 과정을 알고 싶어하는 그런 문항입니다. 이 문항에서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누군가와 소통했다는 거죠.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잘나서 이거를 해결한 것이 아닌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고 그중에서 중재해준 사람이 있고 그 업무에 대해서 내가 팔로우업을 잘했다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겁니다. 가운데서 중재자 역할을 해다라는 내용으로 무조건 작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른 거죠. 중재자 역할을 한 게 정답이 아닙니다. 중재자 해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의 요청에 따라서 나는 나의 능력에 대해서 100%가 아닌 120%, 150% 발휘하면서 팔로우업을 제대로 해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 과정에서 나 혼자 잘난 것이 아닌 팀이 잘 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5번. 최근 서울대학교와 관련된 이슈 중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무엇이며 자신의 견해와 서울대학교가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해달라고 했습니다. 서울대학교와 관련된 최근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그것이 앞으로 서울대학교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니까 이런 이슈가 네거티브거나 부정적인 거면은 아무래도 뒤에 있을 부분에 있어서도 그 네거티브한 거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과정을 적어야 되니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문항이. 그리고 그 부분을 봤을 때 서울대학교 임직원 입장에서 서울대학교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 나의 글을
봤을 때 우리 학교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인식이 들지 않도록 애초에 그런 문항은 안 쓰시는 게 좋고요. 서울대학교가 현재 잘하고 있거나 한참 연구 중인 거나 주변 지역 상권과 상생하는 그런 부분을 작성해 주신 게 무난합니다. 그런 부분을 작성해 주시고 현재는 크기가 이만한데 나중은 더 크게 될 거다. 아니면 나중에는 어떤 기관과도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긍정적인 부분으로 엮어주시면 무난한 문항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서울대학교 채용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도 10명 이상 채용을 하고 있으니까 서울대학교에 관심 있는 분들 그리고 서울이나 경기에서 근무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채용에 꼭 지원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이외에도 자기소개서 부분이 있어서 분석이 필요한 기관이 있다라고 하면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